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중국의 직구 쇼핑몰 테무가 신규 회원을 모을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과 사은품들을 무더기로 뿌리는 이른바 테무깡을 유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들어보겠고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파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김치형 남국민 두 분의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국 쇼핑몰 테무 이야기를 준비한 송현서 기자가 전해오신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테무깡 이게 뭐예요? 이게 요즘은 쉽게 알테시라고 부르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을 합쳐서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예. 알테시 중에서도 테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말씀하신 테무깡은 신규 가입 후에 24시간 이내에 다른 고객을 새로 유치하면 원하는 물건을 추가로 할인해 주거나 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주거나 뭐 무료 사은품을 정말 살포하다시피 하는 테무의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 방식입니다. 요새 당근이나 SNS를 보면 이제 자신의 아이디를 알려주고 추천이네 내 거를 좀 써주세요 라면서 회원 가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해달라는 주변인들의 이 성화에 시달려서 사람들이 테무깡을 당했다 혹은 대륙의 바람 마케팅이다 이런 말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신규 회원 하나 가입하고 네. 그리고 누구 하나 또 데리고 오고 네. 그렇게 하면 많이 깎아주는. 그렇죠. 많이 깎아주거나 내가 원하는 물건을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예. 네, 그런 이제 마케팅인데 사실 뭐 이런 테무깡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쇼핑몰에서 팔리는 똑같은 제품이 테무에서는 최대 10배까지 저렴하게 판매가 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좋냐? 당연히 파는 쪽에서 물건을 싸게 내놨다는 뜻이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물건들이 많은지를 봤더니 일단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더디게 가고 있거든요. 내수 시장이 확 줄어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내부에 굉장히 많은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예. 그럼 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털어내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러려면 이제 그 내수 시장은 지금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해외 시장은 겨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무료 배송까지 해가면서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네. 상인들은 거기서 물건 사와다 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손해를 감수한 가격에 뛰어왔을 텐데. 네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은 가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무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자 가격을 그 직접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무가 뭐 100원에 팔아 그러면은 업체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100원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가격 경쟁력이 테무의 가장 큰 무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휘두르는지도 테무가 직접 결정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지금 무료 배송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이커머스랑은 약간 좀 스타일은 다른 것 같은 네. 비슷비슷한 쇼핑몰 같기는 한데 또 어떤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일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존의 쇼핑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의 사회주의는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섞인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말하는 건데 알리나 테무 같은 비즈니스 모델도 조금 비슷한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쇼핑몰에 주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알리나 테무는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목적이 없이 일단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오늘 뭐 있나 볼까? 뭐 살 거 없나 볼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아마존이나 쿠팡 이런 쇼핑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경쟁자가 나왔으니 더 좋은 건데 네. 이제 그 업체 입장에서 경쟁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니까 네.
근데 국내 업계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우리가 뭐 일부러 마진 많이 남기려고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우리는 관세 물고 넘어오지. 부가세 10% 우리는 내야지. 거기에다 우리는 중국 물건 사다가 그냥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증 다 받아야지. 그런 비용 저런 비용 다 붙어서 비싼 건데 저걸 그냥 다이렉트로 수입해서 그냥 집집마다 가정 배달을 해버리면 네.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괜히 비싸게만 파는 것도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하죠 이걸? 일단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을 텐데 테무나 이 테무의 모기업인 핀더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스터리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과도 알려진 게 많지 않고요. 밝혀진 부분만 봐도 테무가 이런 정도의 지금 기록을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 숫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일단 핀더더가 지난해 얼마를 벌어들였는지는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다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부분은 뭐 직원이 한 13,000명이다. 그리고 핀더더의 현물 자산은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원 어치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인데 사실 테무 같은 경우는 또 물류 창고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 어느 정도 규모의 물류 창고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커머스니까 당연히 서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서버 규모는 또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공개할 의무도 없는 거죠? 의무가 없습니다. 예. 물론 당국에는 당연히 보고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현지에서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근데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무나 핀더더 직원들이 가명을 주로 쓴다. 다른 팀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잘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주 소수의 그 높은 분들께서 의사를 결정하고 아래에서는 일방적으로 이걸 따르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뭐 어디 들어가면 영어 이름 쓰잖아요. 네. 데이비님 오셨습니까? 네, 뭐 이렇게. 제니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뭐 다 이제 윗분들이 결정하고 다른 사람 뭐 하는지는 잘 모르는 건 뭐 우리도 비슷한 기업 문화이긴 한데. 네. 이게 결국은 야 이거 누구 편 들어야 되지?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 슬슬 할 때도 되어 가고 있고 네. 정부 입장도 좀 묘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뭔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거부터는 좀 규제를 해야 될 텐데 정부 움직임은 어때요? 지난해 판매된 이 짝퉁 물건, 그러니까 그 가품 물건 중에 96%가 중국산이다라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테무나 알리 관련 기사들을 보시면 댓글에 쓰레기를 왜 돈을 주고 사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품질이 좋지 않고 해외에서는 이제 뭐 가까운 일본에서도 알리에서 구매한 물건을 이제 썼다가 상해를 입은 사례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는데 뭐 위해식 의약품이나 뭐 가품 그리고 성인용품을 청소년에게 파는 행위나 개인정보 침해 사례 이런 것들은 철저히 이제 막도록 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예.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그런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4월 총선이 걸려 있어서 개정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알리 같은 경우는 이미 알리코리아라는 별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도 중요한데요. 사실 아직까지 일단은 정부가 소비자를 먼저 보호하겠다라는 이 취지를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는 아직까지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AS나 뭐 품질이나 제품 안전성 이런 부분들로 차별을 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은 있지만 사실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알퇴시 같은 중국 업체들이 AS나 품질, 뭐 제품 안전성 이런 것들을 또 제대로 갖추게 되면 그때는 정말 국내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거 정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특별하게 외국 쇼핑몰 뭐 편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쇼핑몰 편을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외국 갔다가 물건 사오거나 그러는 거에 대한 약간 용인해 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저 관세 한도, 면세 한도 뭐 이런 것도 주기도 하고 즉 들여올 때 15만 원 안 되는 건 관세 안 받고. 에이, 그 그냥 개인들끼리 사시는 걸 뭘 관세를 받아 여행 갔다 오면 좀 살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그런 이제 취지였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국경을 넘어오는 건데 뭐 15만 원 이하 사는 거는 관세 안 물리고 15만 원 넘게 사는 거는 관세 물리고 하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개인이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 해외 구매 대행의 그 법칙을 봐도 사실은 개인의 물건이다 그런 관세를 붙이지 않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이걸 역이용하니까
15만 원 이하로 다 넘어오는 건 이제 다 무관세로 넘어오잖아요. 네. 그러니 관세 물고 갖고 와서 판매하는 상인들은 야 이거 우리도 관세 물리지 말든가 아니면 쟤들도 관세 물리든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할 때 이게 관세의 시스템이 할 말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야, 저렇게 작은 구멍으로 저렇게 들어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이제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관세청이 제일 발등에 야.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게 뭔가 이제 우리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관세를 안 물리든가 아니면 이런 것조차도 다 물리든가 이제 해야지 이런 구멍이 생겨버렸네요.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해외여행 올해는 비행기 표가 굉장히 비쌀 거다. 성수기에 그런 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일단 보잉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인데요. 보잉 비행기 사고가 1월부터 해서 3개월 내내 터지고 있거든요. 이게 부품 품질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점검에 들어가거나 아예 새로운 비행기를 받아야 지금 노선 운항이 가능한데 큰 사고가 워낙 이어지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공장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출고나 뭐 재운항이 예전 속도로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티켓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뭐 국내선 항공권 가격이 이미 상승을 했고요. 국내 항공사들 티켓값도 좀 불안불안한데요.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미국 승인만 남겨둔 상태인데 예. 합병이 완료가 되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항공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안 그래도 미국 보잉사에서 이런저런 사고들이 정말 자주 나더군요. 네. 그래서 이 비행기 타는 승객들은 뭔가 이제 드라이버나 이런 거 갖고 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고치면서 다 날아야 되니까 이런 농담도 좀 하는 것 같고 그게 또 비행기 표에도 영향을 주겠군요. 네. 자,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파는 자동차, 전기차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지적이 미국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이게 미국에서 불만한 다른 나라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긴 한데 이 지적이 어디서 나왔냐가 문제인데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입법조사처이고요. 미국 이제 의회의 공식 이제 싱크탱크인데요. 여기서 보고서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전기차는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미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고 미국도 그런데 현대차가 받고 있는 보조금이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좀 꼼수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이게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지급되는 보조금 때문인데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현대차가 지금은 이제 자동차 리스 업체에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팔면서 이제 전기차니까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에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물론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직접 쓴 건 아닌데 이런 사례를 쓰면서 직접적으로 현대차를 명시를 했습니다. 예. 야, 요거 현대차가 보조금 받을 때 사실 좀 사연이 있었는데 그렇죠. 현대차만 살짝 봐준 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요걸 미국 의회가 살짝 들춰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냈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쉽게 넘어가기 힘든 사안인 거죠. 논리를 좀 들어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미국 IRA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전기차, 신재생 같은 에너지에 이제 미국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취지로 도입을 했는데 예. 초점을 이제 신재생, 전기차 이런 거에 맞췄고 특히 현재 절대 강자인 중국을 아주 강력하게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진흥이면서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게 이 법의 골자인데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에 흘러들어가는 건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중국산 전기차는 이 보조금에서 제외를 하고 이건 당연하고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도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해야 하고 또 그 배터리의 핵심 광물들 보통 희귀금속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써야 한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이 섞여 있는 건 중국 차로 보고 보조금 안 준다. 네. 그리고 만든 그런데. 것도 메이드 인 USA이고 재료도 메이드 인 USA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예. 무엇보다 그 원재료인 희귀금속은 중국이 거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산 배터리여도 여기 걸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차가 우리 기업 배터리를 쓰더라도 지금 법에 따르면 재료까지 따르면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악재가 된 겁니다. 현대차에서 만든 배터리는 사다 싣는 배터리는 다 어차피 중국에서 재료 사오는 게 많으니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보조금 못 받는데 네. 그래서 그동안 현대차가 가서 야 우리 친하잖아 좀 보조금 좀 주라 좀
네, 그렇죠. 우리가 남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주장을 한 건데 예, 공장도 미국에서 짓겠다고 맞습니다. 무엇보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해서 2028년쯤을 목표로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보조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취지에 하고 따르면 원칙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리스 같은 이 상업용 차량에 대해선 이 규정을 예외로 한다. 우리를 위해서 좀 봐준 거죠. 미국 행정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현대차는 2028년까지 안 팔 수는 없으니까 이걸로 이제 활로를 뚫은 건데 이거를 만들기 전에는 한 5% 정도였어요. 리스차 판매 비중이.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사국에 따르면 40%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봐줬으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한 건데 예. 이거를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이거 꼼수다 하면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미국 공무원이랑 다 말 맞춰가지고 그렇죠. 리스로 파는 거는 그냥 봐주는 걸로 물론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당장 끊어요 미국 네. 입장에서도. 그래서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야, 현대차 제대로 왜 넘어오는 건데? 라고 그렇죠. 물으니 이 얘기 우리 다 된 건데 왜 갑자기 그렇습니다. 또 우리 저쪽이랑 얘기하고 왔는데 이쪽은 모르시나 봐요 이러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물론 미국이 의회 조사국이니까 뭐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결정한 것도 아니고 법이 바뀔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근데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게 미국 전기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외국 업체를 견제하는 게 또 한국 현대차가 잘 파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이 법을 만들 때도 이거 주도했던 상원 의원이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 삼기도 했어요. 왜 여기 봐주냐? 예. 미국 전기차를 살려야지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반도체 안 주는 거지 뭐 그럼 미국에 우리도. 우리는 보조금도 안 주고 뭐 또 중국에다 그냥 이렇게 하니까요. 보낼까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나라도 가깝고 뭐 이렇게 나오면 참 저희 그런데 라고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곤란한 상황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는 게 이제 서로 미국에서도 공무원들끼리 말이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이제 뭔가 좀 더 끌어내고 싶으니까 그렇죠. 현대차한테 모르는 척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야 이거 우리 좀 봐주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자꾸 뭐라 그러네. 그렇죠. 뭐 하나 좀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 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분투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예.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김치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네.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물가가 많이 오르고 특히 뭐 사과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 계속 들었고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 텐데 뭐 특단의 조치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 이제 민생점검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대형 농수산물 뭐 마트에 이제 가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비싸서 난린 사과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또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난주에 당정이 15일 날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걸 좀 빨리 투입하고 필요하면 그 규모를 늘리겠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물가가 내려가요?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랑 어떻게 연결되죠? 사실은 물가가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선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과가 후지 사과를 기준으로 해서 10kg 도매 가격이 9만 원을 넘었거든요. 91,700원이라고 해요. 지난주 초쯤에. 예. 불과 1년 전에 4만 1,000원 정도였던 게 지금 123% 정도 가격이 올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트 가시면 사과 1kg당 한 10,000원 정도에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정부의 지원금 2,000원 정도가 지금 1kg당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번에 추가로 1,500억 원을 지원을 하면 2,000원 정도의 지원금이 더 플러스돼서 2,000원 정도 할인이 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에 1kg 사과를 사던 걸 8,000원에 소비자는 사니까 체감적으로는 물가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야. 사실은 물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는 이게 상황입니다. 아마 물가를 오히려 더 끌어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사람들은 10,000원이면 비싸서 안 사 먹던 사과를 8,000원이네 그럼 결국은 맞습니다. 라는 생각하고 당연히 장바구니에 넣을 거고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가격표는 올라가겠죠. 네.
사실은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수요가 줄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수요를 어느 정도 받쳐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지원금이 대형마트 위주로 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 판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좀 있고 계산할 때마다 정부가 깎아주면서 이제 네. 정부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주는 건데 계산대 옆에서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전통시장은. 그래서 이제 좀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작 저소득층 이 8,000원도 비싸서 못 먹는 저소득층은 아예 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저소득층한테 농수산물 쿠폰을 지급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수입 지금 과일을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유통 단계에서 문제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철저하게 지켜봐라라는 지시도 나갔습니다. 예. 그냥 수입을 해서 좀 늘리는 거는 안 됩니까? 원래 이 수급이라는 거는 공급을 늘려줘야지. 국민은 5천만 명, 사과는 500만 개 생산돼 있으면 이거 뭐 10명당 하나 돌아가는 건 이렇게 해도 똑같고 저렇게 해도 똑같은 거지. 그게 뭐가 달라질 게 있겠어요? 더 들여와야죠. 이게 사실은 좀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과가 우리나라 과일 중에 재배지가 가장 많은 과일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사과의 수입 시장 문을 열어줬을 때 농가에 미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변충의 유입 등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예. 하지만 보면 이게 과일을 새로 들어오려면 총 8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예. 이 단계를 다 거치려면 8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단계를 그러니까 사과는 넘어선 적이 없어요. 지금 11개국 정도가 사과를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단되거나 초기 상태인 상황이고요. 그나마 일본이 2015년도에 5단계까지 왔다가 지금도 이 중단돼 있어가지고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상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려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잠깐 네. 기다리세요 하고 하세월이라는 거죠. 예, 지금 그런 단계긴 한데 이걸 만약에 정부가 열어준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농가나 이런 쪽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뭐 좀 그냥 다른 과일 좀 먹으면 되죠. 뭐 꼭 그렇게 사과를 먹어야 되냐. 고민의 그런 포인트인데요. 생각도 할 만한데.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소비하는 과일도 변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품종을 개량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실제로 사과 재배지가 강원도 쪽으로 다 올라와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